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년 하반기 부동산 경매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요거를 예측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건이 얼마만큼 나올 건지, 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그 물건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우량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지, 또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거나 또 적게 나올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경매 물건이 시장에서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게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됐었죠. 그래서 작년 초반에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갔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호 기조가 얼마나 더 오래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경매 물건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요거는 가장 민감한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금리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각종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그 세금에 따라서 물건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요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는 금리가 거의 80~90% 이상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좀 뽑아봤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날 1.5%로 조정됐던 금리가 2019년 10월 16일 약 3개월 정도 후죠. 3개월 정도 후에 1.25%로 0.25%가 낮아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결국에 2020년 중간쯤에는 이맘때죠. 그때는 0.5%까지 떨어졌고요. 0.75로 8월에 조정이 됐다가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2021년 11월 25일에 1%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게 금리가 오르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0점대의 금리가 1%대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있었던 금리 인상하고는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미국 연준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속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죠. 그리고 나서 21년 말에 1%대로 올라서더니요, 22년도부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금리가 엄청나게 뛰어오릅니다. 보시면 22년 1월 14일 날 0.25%가 올라가고요. 3개월 후에 다시 0.25%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0.25 또 올라가고요. 2달 후에 0.5%. 그래서 이때부터는 거의 한 달에 0.25%씩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말에는 거의 3자를 그렸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 22년 24일 3.25, 그리고 23년 작년 1월 달에 3.5% 최고치를 찍어 놓고요. 더 이상은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3.5%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게 이게 하나의 금리 시장에 있어서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21년 11월 달, 21년 말이죠.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 시장에 매물이 얼마만큼 많이 나왔는지, 또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낙찰은 얼마나 됐는지, 낙찰가율은 얼마나 됐는지, 요런 금리에 따른 경매 시장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부터 좀 뽑아왔어요. 2021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2022년, 그 다음에 23년, 24년은 5월까지, 6월은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고요. 5월달까지, 올해 5월달까지의 통계치를 좀 뽑아와 봤습니다. 요거는 물론 전국의 모든 부동산 경매 물건을 다 취합한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요거는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서울시 그중에서도 아파트만을 통계를 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경매시장의 어떤 그 현황을 파악하는 수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진행 건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그 중에 매각되는 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결국에는 진행 건수 대비 매각 건수의 비율, 백분율이죠. 매각률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각가율이라는 거는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최초의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감정평가, 특별한 그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 금액을 신건 1차 매각기일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해서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찰이 되면 지방법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개 법원이 다 한 번에 20%씩 차감을 하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이게 유찰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약 5주 정도 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주 정도 후에 2차를 진행하는데 그때는 8억 원에 매각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된다. 10억짜리 감정평가 금액인데 8억 5천에 낙찰이 됐다라고 한다면 매각가율, 낙찰가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8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응찰자 수, 물론 이거는 다 지금 평균치입니다. 평균치이기 때문에 한 건당 입찰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냐. 그러면 이 응찰자 수를 보게 되면 경쟁률을 가늠할 수 있고요. 경쟁률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1월 달,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제일 첫 번째 사례니까요. 2021년 1월 달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진행건, 어쨌든 1월 달 전체에 서울 시내 아파트 경매를 진행한 게 12건이 있었습니다. 12건이 있었고 그 중에 10건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2건은 매각이 안 된 거냐? 예, 맞습니다. 근데 요거 약간 착시가 있어요. 어떤 착시가 있냐면 12건이 나왔는데 이 12건이 전부 다 신건이었다. 다시 말해서 감정가격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하는 1차 건이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이상이 아니면 입찰을 할 수가 없죠. 그 이하로 입찰을 하게 되면 무효 처리가 나니까. 그죠? 그런데도 10건이나 매각이 됐다. 이러면 엄청난 경쟁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아니라 12건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유찰이 되면 약 5주 후에 매각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아파트가 유찰이 됐을 때 같은 달에 또 매각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 한 번씩 유찰됐던 물건 12건을 진행한 거다. 이 건이. 그 중에 10건이 매각이 되겠다라는 거. 요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어찌됐든 신건이냐 2차 매각이냐 3차 매각이냐 이거를 불문하고 총 12건의 매각이 진행이 됐는데 매각 건수는 10건이 됐다. 그러면은 83.33%가 나옵니다. 물론 요 진행 건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 시점에 부동산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경매가 얼마만큼 많이 나왔느냐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고요. 그러나 매각 건수는 사실은 매각가율을 산출하기 위한 그냥 자료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만 해준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건은 매각가율을 산출하기 위한 그냥 자료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가율, 이건 낙찰가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도 시장에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 대비 몇 %의 낙찰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2021년에 105.18%, 100.71%, 116.33%, 114.33% 그래서 5월, 6월 때는 거의 117%에 육박하는 그런 낙찰가율, 매각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언론에서 신문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좀 자극적인, 언론은 좀 자극적인 타이틀이 필요하죠.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일반 매매가보다 높은 낙찰가율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어요. 일반 매매가보다 높은 낙찰가율. 그러면 일반 매매로 10억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11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요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11억 6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요거는 좀 착시가 있습니다. 경매의 진행 절차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경매를 신청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채무자가 나한테 줄 돈이 있는데 임의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내 채권을 만족시켜 주세요 라는 신청이 결국에는 경매 신청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경매를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를 좀 확인을 하고요.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매각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준비 기간이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매각이 나오고요. 거기서 1차의 매각이 안 되고 유찰이 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주 후에 다시 진행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매각되는 거는 7, 8개월, 그 정도 후에 매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월달 기준으로 107%, 6월달 기준으로 116.83, 이때가 최고치였는데 그냥 편하게 117%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17%,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 감정평가 아파트가 11억 7천만 원, 평균적으로 1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싸게 준 거 상인 거 아니냐. 경매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현황조사와 함께 감정평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실제로 매각되는 시점까지는 6, 7개월, 7, 8개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7월 달에 매각된 아파트, 6월 달에 매각된 아파트, 이 아파트들에 대한 감정평가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2020년 말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불과 3년 전이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말로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뛸 때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20년 11월 달에 경매 개시가 났고요. 바로 감정평가를 했더니 이게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6월 달에 매각을 진행하는 그 시점에는 아파트 값이 12억 5천, 13억이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정도 뛰었었어요. 이때가. 그죠? 그러니까 입찰하는 시점에서 입찰자들은 저거 12억 5천짜리야? 13억짜리야? 그거를 11억 7천에 사는 겁니다. 물론 최고가죠. 낙찰자를 기준으로 평균을 낸 거니까 최고가로 쓴 사람들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평균 8.6명이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낙찰가율, 매각가율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만 매각가율이라는 것은 감정가 대비예요. 물론 감정가의 취지 자체가 현재의 시세를 정확한 객관적인 가치를 잡아내는 게 감정평가의 취지인 건 맞습니다만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그거보다 적어도 7, 8개월 전에 감정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바뀌어버린 마당에 7, 8개월 전에 했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몇 %의 낙찰이 됐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반대로 2023년도에는 이제 2022년 말부터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때는 매각가율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70%대. 이때 보면 77%, 76%, 76%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 6천에 샀느냐? 그래서 2억 4천이나 벌었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요것도 요때 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오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정평가 당시에 10억이었던 거고요. 그때 입찰할 당시의 가격은 이게 한 8억 5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8억 초반대까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7억 6천에 받았다. 이러니까 입찰 시점, 낙찰받는 그 시점에서는 항상 그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가가 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몇 개월 전에 그 평가했던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 통계를 낸 낙찰가율은 사실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 응찰자 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는 서울 시내 아파트 매각 한 건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느냐. 물론 평균가입니다. 선호도가 그 높은 지역에서는 40명, 50명씩 그 입찰한 아파트도 있고요. 아파트 사건도 있고요.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세 명, 한두 명 입찰, 심지어는 단독 입찰로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평균치는 이렇습니다.
뭐 1월달 같은 경우는 12.4명, 12.3명 이런 식으로 좀 응찰자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또 표시한 게 있습니다. 요게 또 부동산 서울 시내 아파트 경매 시장의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인데요. 보겠습니다. 매각가율, 그러니까 총 몇 건의 아파트 경매를 진행해서 그중에 몇 건이 낙찰됐느냐를 나타내는 매각률은 80%대, 70%대, 80%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10건 진행하면 7, 8건은 매각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6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4자로 떨어집니다. 48.28.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는 계속 45, 45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10건의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매각률이 50%다. 그럼 10건 중에 5건밖에 매각이 안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10건이 나왔는데 10건이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시세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한번 유찰이 되고요. 다시 나왔습니다. 2차 매각 진행하죠. 이때 다 매각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나온 경매 물건이 전부가 매각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10건 진행했죠. 유찰된 다음에 아무도 입찰 안 한 다음에 또 10건, 총 20번 진행한 것 중에서 10개가 매각이 돼. 그래서 매각률이 5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각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안 팔리고 다시 접어들인 사건이 많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유찰이 많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요 11월 달부터 약간 이상기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요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1년 11월. 우리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요때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물론 전부 다 0.25% 올라갔습니다만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무섭게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던 때예요. 이때가. 그게 시장에 정확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권을 볼게요. 진행권은 12건, 39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45건, 29건 전에 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금리가 저렇게 올라갔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경매 물건은 늘어나지 않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매 물건 분명히 늘어납니다. 근데 항상 경매가 일반 매매하고 일반 매매 시장하고 다른 건 뭐냐면 매물에 있어서는 매수세는 분명히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호재가 있다 시장에 또는 악재가 있다 이런 경우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심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일반 매매와 경매 시장에서 매도세, 매물에 대한 거는 이게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물건을 가진 사람이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의사결정을 해야죠. 팔아야겠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부동산 중개시장에다가 매물을 내놓는데 경매는 그렇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신청이 돼봐야 실제로 우리 눈에 띄는 거, 매각이 되는 것까지는 6, 7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물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매수세를 볼 수 있는 매각률, 전체 진행된 것 중에서 몇 건이나 매각이 됐나, 또 감정가 대비 몇 %의 매각이 됐나, 그리고 한 건당 입찰자가 몇 명이었나, 이 매수세를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는 전보다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11월 달 2.7명, 아파트 경매건에 평균 2.76명밖에 서울 시내 입찰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는 3%대,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배웠습니다. 뭐냐? 시장에 악재가 있으면, 금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장은 좀 안 좋아지겠죠. 특히 경매는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나오는 게 경매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경매 물건은 많아집니다.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많아지는 거는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바로 즉각적으로 매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물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7, 8개월. 7, 8개월 후부터인데 7, 8개월도 금리 오른 직후에 신청된 게 7, 8개월 후에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금리가 오르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부터 조금 체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매수세는 입찰자가 내가 이거 낙찰 받아서 저 아파트를 취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매수세는 시장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금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올랐죠. 4월 이후부터는 한 달에 평균 0.25%씩 그때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올랐습니다. 22년 말까지. 그래서 진행 건수가 32건, 33건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요. 하반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5자, 6자, 8자 이제 100건을 넘어갑니다. 자, 우리 21년 요때 금리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1년 후부터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세에서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체감을 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경매 물건이 나오는 그 매도 물량에 대해서는 1년쯤 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8월 달부터 이거 이상하다. 처음으로 6자를 그렸죠? 서울 시내 아파트 건이 한 달 동안 진행한 건이 60건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87건, 11월 달에 폭발적으로 138건. 이렇게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보면 계속 100대를 유지하고요. 계속 100대를 유지하고 말에는 200건이 넘어갑니다. 무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200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날짜도 짧고 연휴도 있고 이래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한 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정도 잠깐 주춤했다가 결국에는 4월 달에는 300건을 넘어갑니다. 자, 법원 경매 서울 시내에 5개의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5개의 법원이 있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은 매각을 진행을 안 하죠. 그리고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어찌됐든 진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20일 동안 300건이 넘어갔다. 그러면 하루 평균 15건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아파트 매각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각률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물건은 계속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점점 늘어났는데 매각률은 어떻게 됐느냐? 계속 45%, 38%, 20%까지 5개 진행했는데 하나밖에 매각이 안 되는 20%.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착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밖에 안 돼. 5개 진행했는데 하나밖에 매각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5건이 전부 다 신건이었다. 그럼 하나만 된 것도 사실은 많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진행된 경매건 115건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2번 유찰된 거, 3번 유찰된 거 아니면 적어도 한 번 유찰된 거를 115건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20%밖에 하나밖에 매각이 안 됐다. 23개밖에 매각이 안 됐다. 이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신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는 합니다. 약간의 착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각률은 계속 낮은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1, 36, 37, 47, 44 그 전에 30, 20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 올라갔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제가 봐도요. 지금 뭔가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가끔가다 이해 못하는 일이 경매 시장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자, 10억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억으로 떨어져서 2차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8억으로 매각을 진행했는데 이게 또 유찰이 돼요. 그러면 6억 4천, 80%, 전에 차에 80%니까요. 20% 차감하는 거니까요. 6억 4천의 매각을 다시 진행합니다. 3차 매각을 진행을 하죠. 이때 8억 3천, 8억 4천, 전에 차를 넘겨서 매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회차 최저가를 넘겨서 매각되는 건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시장의 어떤 현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5주 정도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6주, 7주, 2달 후에 다음 차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겁니다. 물론 8억대 에이 관심이 없다가 6억 4천까지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조사해 볼까 해서 조사를 했더니 가치가 8억 이상으로 낙찰받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래서 8억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8억의 매각을 진행하는 2차에는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었는데 3차에 몇 주가 지난 3차 매각을 진행할 때는 8억 2, 3천에 사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볼 때 전회 차를 넘겨서 매각되는 건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도 지금 시장이 호황으로 가느냐 불황으로 가느냐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00건, 250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수치는 24년도에 들어와서 1월 달에 276건, 193건, 230건, 이 정도 수치인데요. 그럼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21년도에 12건, 39건, 43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무려 10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1년, 22년 이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거는 뭐 틀릴 수가 없는 예측이었고요. 그 예측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은 이건 단순히 개수잖아요.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만큼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나올 때도 한 30%는 꽤 괜찮은 물건이고 70%는 그저 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요 비율은 유지가 될 거고요. 어쨌든 매각되는 물건이 많다라는 얘기는 쓸만한 물건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이후 그러면 여태까지의 동향은 이런데 2024년 하반기 우리 그 시장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반기 앞으로 6월 달은 현재고요. 7월부터 6개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번 시간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답은 벌써 나와 있을 겁니다. 7월 달에 진행하는 다음 달에 진행하는 경매는 언제 신청된 걸까요? 작년 말쯤에 신청된 겁니다. 이때는 3.5% 금리 23년 1월 달에 3.5% 금리 올려놓고 그 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때고요. 3.5% 올려서 금리에 치여가지고 어쨌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망하는 사람은 금리 올라서 바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버티다 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계속 늘어났고요. 수치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12월 달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경매 사건은 이미 경매 신청이 완료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중에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정말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뭐 7월 달에 신청된 게 12월 달에 매각이 진행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사건은 이미 경매 신청이 끝나서 법원에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근데 오늘 이 시점 현재 금리의 변동이 없었죠. 3.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매 시장에 물건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예측은 끝났습니다. 그죠? 물건은 계속 많이 나올 것이냐. 그러면 경쟁률은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장의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면은 매수세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3.5% 금리로 올라가는 그 안 좋은 그 악재가 지금까지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3.5%예요.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논의는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눈에 보이진 않고요. 또 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뭐 미국 금리 이런 거를 더 봐야 된다. 뭐 이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쪽 말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매수자들은 지금 입찰해야 될 때다 아니다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세는 여전히 움츠러들고 있고요. 그러나 매물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뤄지는 단행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물건은 많은데 매수자는
많지 않을, 물론 전보다는 많습니다. 전망 자체가 지금 금리는 내린다라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매수세는 늘어났습니다만 실제로 금리가 낮춰졌을 때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 매수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그렇게 세지 않은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물건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고, 요게 2024년 하반기의 어떤 부동산 경매 시장의 동향,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고요. 저는 짧게 잡아서 지금을 기준으로 전 5년, 후 5년, 합쳐서 10년이죠. 그 10년 동안 부동산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물건이 많은 상태에서 가장 경쟁이 적은 시장은 올해 하반기, 2024년 하반기일 것이다. 10년 안에서. 예, 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데이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 시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뽑아낸 자료입니다. 근데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대한민국 부동산 어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뭐 굉장히 지배적이잖아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다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2024년 하반기 부동산 경매 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